혹시 방금 좋아하는 사람한테 헤르페스가 있다는 고백을 들으셨나요? 머릿속엔 딱 이 한 가지 생각만 맴돌 겁니다. 아, 이 사람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만나셔도 됩니다. 오히려 잡으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8년 전에 지금의 제 아내에게 똑같이 고백했던 당사자거든요. 8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방금 고백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분들을 위해서 제 지난 13년 동안의 경험과 의학적 팩트를 녹여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인터넷에 올라온 무분별한 비방과 우울한 사연들로 밤잠 설치 필요 없는 이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사실 헤르페스란 말을 처음 들으면 더 겁부터 나고 이거 성병이고 평생 안 낫는다던데? 라는 이 사실 때문에 많이 충격을 받으시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입술에 잡히는 I형만 흔하다고 생각하고 아래쪽에 생기는 E형은 무섭고 심각한 병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국내 의학계 연구 데이터를 보면 놀랍습니다. 오직 아래쪽에 생기는 헤르페스 E형 항체 보유율만 따져도 국내 성인의 약 25%에서 30% 사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성인이나 지하철 한 칸에 탄 사람들 중에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몸속에 E형 바이러스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특별히 문란해서도 내 애인이 특이한 질환을 가져서도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평범한 이유 3-4명 중에 한 명이 품고 사는 지극히 흔한 바이러스일 뿐인 거죠. 그런데 왜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E형 보균자 중에 무려 60%는 평생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고 나머지 중에 20%는 증상이 있어도 목이 물린 것처럼 가볍게 지나가서 본인이 보균자인지조차 전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단지 건강해서 발현이 안 됐을 뿐이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던 그 밤잠 설쳤던 그 끔찍한 후기들은 본인이 보균자인지도 모르는 수많은 건강한 사람들은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격렬하게 한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쓴 글이 이 공포감을 전염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이 아마 가장 무섭게 느껴지실 거예요. 맞아요. 현대의학으로는 바이러스를 몸에서 완전히 소멸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 말하는 이 완치불가가 평생 아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절 뒤에 숨어서 조용히 잠을 자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걱정하시는 건 따로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집이 없을 때도 바이러스가 나와서 나한테 옮기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죠. 실제 의학 연구를 보면 헤르페스 E형 보균자는 증상이 없는 날에도 전체 기간의 약 10%에서 13% 정도는 피부 표면으로 바이러스를 미량 배출하곤 합니다. 특히 감염 초기 1년 이내에는 이 빈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수치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배출된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에게 전파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나한테는 소중한 몸이고 안 겪어본 일이니까 두려운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증상을 숨기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고요. 근데 제가 지난 13년 동안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요. 자기 입으로 헤르페스가 있다고 먼저 고백할 만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증상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몸 상태를 더 예민하게 신경을 씁니다. 헤르페스는 물집이 잡히기 전에 보통 몸에서 사전 신호를 보냅니다. 뭔가 거기가 찌릿찌릿하거나 쑤시거나 간지럽거나 묘한 통증이 오거나 그 전조 증상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물집이 잡히고 딱지가 완전히 떨어져서 그 밑에 새 피부가 다 차오를 때까지 딱 일주일 접촉 피하기, 진짜 이거 하나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 타이밍만 조절하면 전파될 일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콘돔 쓰면 막을 수 있나요? 라고도 물어보시는데 사실 헤르페스는 콘돔이 가리지 못하는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어서 콘돔에만 의존하는 건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콘돔이라는 이 도구보다 증상이 있을 때 관계를 피하는 확실한 통제력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잘 알고 타이밍을 다스리는 게 1순위고 여기에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매일 복용하는 방법까지 더하면 전파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조심했는데도 옮았다고 칠게요. 이게 사실상 몸에 무슨 타격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 단지 위치가 다른 피부 질환일 뿐입니다. 이 인터넷에 떠도는 안 좋은 편견들, 그 시작이 사실 과거 의학업계의 마케팅이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원래 헤르페스는 약을 안 먹어도 가만히 두면 저절로 낫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지나면 낫는 이 가벼운 병으로 인식이 돼서 기껏 개발한 치료제 시장이 커지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약사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질환 자체를 무시무시한 성병으로 포장하는 공포 마케팅을 펼쳤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반면에 최근 의학계 소식은 희망적이에요. 이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의 은신처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재발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IM250 같은 신약이 이미 임상 단계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대한 공포의 실체가 사실은 조금 부풀려진 풍선 같고, 이 머지않아 완전히 통제될 질환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면역관리, 건강관리만 잘해주면 재발도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질환은요, 누군가의 도덕성이 결여됐거나 잘못을 해서 자꾸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지금 너무 지쳤으니까 조금 쉬어달라고 보내는 신호, 즉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일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만 무리하거나 피곤하다 싶으면 일찍 자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그렇게 건강관리에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질환 덕분에 내 몸 상태를 더 늘 깊이 들여다보고 케어하게 되는 뜻밖의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 거죠. 내가 건강해야 소중한 사람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니 가벼운 질환 때문에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속이는 일도, 또 반대로 너무 성실하고 좋은 사람을 겁먹고 놓치는 일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헤르페스에 대해 오해를 풀고 올바르게 알게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지금 막 헤르페스를 알게 돼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도감과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